안녕하세요. 스마트폰 강사 유수민. 하단에 게임 말고 앱에 있으셔야 되고요. 자, 요 앱이 나오시면요. 옆에 돋보기 있습니다. 돋보기 터치하셔서 자,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나왔을 때 요 상단에다가 구글 번역기라고 한번 치시면 돼요. 하단에 앱에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예, 앱에 있는지 확인하시고 옆에 검색 이렇게 텍스트 입력이 나오는데 열기를 하시면요. 자, 요 텍스트 입력은 뭐냐면 여기다 글자를 써주면 자, 한국어를 쓰면 영어로 바꿔주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쓰는 언어. 여기가 지금 여기가 내가 쓰는 언어, 여기가 바꿔야 되는 언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요 가운데를 터치를 하시면요. 여기 영어가 이렇게 바뀌어요. 영어로 말할 테니 한국어로 써줘라. 요 가운데 터치를 하시면 이게 앞뒤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가 지금 한국어고 뒤에가 영어가 돼 있으셔야 돼요. 왜냐면 영어를 너무 잘하시면 그냥 영어로 놓고 영어로 쓰신 다음에 한국어로 번역 받으셔도 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안 돼서 한국어로 쓰고 영어로 번역본을 받아볼게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 텍스트 입력이라는데 손가락을 터치를 하면 자판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자판이 올라와서 요거는 공부할 때 쓰시라고 말씀드려요. 외국어 공부하고 싶은 게 있으면 혼자서 이게 가능합니다. 여기다 필요한 언어들 쓰시면 또 하단에 스펠링 해서 그 나라만의 그 글자 순대로 어떻게 사용하는 글자인지 그거 다 쓰는 방법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스피커로 원어민 발음을 우리가 들어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다가 본인들이 쓰고 싶은 거 한 번씩 쓰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함께 즐겁고 행복했어요. 그랬더니 영어로 이렇게 딱 써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대요. 이렇게 쓰시는 거래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저는 밑에 스피커가 바로 보이는데 요 스피커가 바로 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요거 스피커가 바로 보일 때 얘를 터치를 하면 It was fun and happy being together. 그렇대요. It was fun and happy being together. 그렇대요. 영어는요, 기본적으로 얘 만든 데가 영어권이라 영어는 써 있어요. 자, 요 앞에 화살표나 하단에 되돌리기 해서 오시면 영어는 기본적으로 써 있어요. 요 앞에를 터치해도 되고 요 뒤에를 터치 한번 해보세요. 앞에나 뒤에를 한번 터치하면 요렇게 나와요. 언어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은 언어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가실 때 그 나라 언어를 한 번씩 쳐다보고 가시면 여기서 밑으로 화살표가 이렇게 보인다는 건 다운로드 받아야 쓴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면 가어라고 있어요. 가어. 얘는 어느 나라 언어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밑으로 화살표가 없지요. 얘는 그냥 터치만 하면 바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다운로드 필요 없이. 자, 이렇게 오시면 한 번도 사용 안 하셨으면 영어는 다운로드가 기본적으로 돼 있어요. 자기가 개발자 언어가 영어라. 근데 사실 우리가 휴대폰에 내 나라가 한국이라고 넣었기 때문에 한국어가 밖에 떠 있는 거지 한국어가 다운로드가 돼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수업에서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정도는 많이 가시고 많이 사용하시니까 다운로드 받으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자, 요렇게 오시다 보면 가나다 순이라 자, 한 번씩 다운로드 해보세요. 한국어는 필히 해놓으셔야 돼요. 설치하셨으면 도착 언어 여기에서 터치하셔서 나오세요. 되돌아오게 하셔서 화면이 이렇게 나오시면 글자를 쓰는 건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그렇게 되는데 여기다가 일어를 놓고 쓰면 하단에 일어로 번역이 돼서 나오겠죠. 자, 영어에서 일본어로 터치하고
자, 이렇게 쓰면 지금 1어로 이렇게. 이 바보. 1어로 이렇게 나오죠. 일본어에 났기 때문에. 자, 楽しく幸せな時間をお過ごしください。キャレットキャレット。 캐럿도 이거는 요겁니다. 문장이. 자, 와이파이 잡히셨나 한번 보시고요. 저장 공간이 모질라면 다운로드라는 건데 휴대폰에 저장하겠다는 뜻입니다. 저장 공간이 모질라면 계속 돌아가. 잠깐 보세요. 지금 자,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왔더니 자, 저는 체크 표시로 돼 있어요. 지금 다운로드가 됐다고. 저는 체크 표시로 돼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 폰 보니까 휴지통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휴지통으로. 그거는 지금 다운로드가 됐으니까 삭제할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휴지통이 나온다는 거. 자, 이해되셨어요? 자, 저는 체크 표시고 다운로드가 되신 건 휴지통으로도 나오실 수 있다. 요렇게 해서 나오시면, 자, 그래서 한국어로 내가 갈 나라의 언어를 공부하실 때만 쓰라고 말씀드려요. 이 테스트는. 자, 그 다음에 여기 요 모양은 뭐냐면 손가락으로 쓰라는 소리예요. 요 화면에 손가락으로 써라. 얘 연필을 터치를 하면 손가락으로 여기에 쓰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근데 잘 권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면 손가락으로 쓰는 것보다 자판이 훨씬 빠르고요. 훨씬 이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잘 사용하지 않고요. 그래서 텍스트만 지금 보여드리고요. 자, 지금 제가 요걸 지금 드린 이유는 영어에 다시 놓고 요 카메라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용지를 하나씩 나눠드렸어요. 자, 카메라를 한번 터치해 보시면요. 자, 요렇게 카메라가 열릴 거예요. 이 카메라가 열리는 이유는 카메라가 이렇게 열리시면요. 카메라를 딱 그 종이 위에 대보세요. 그러면 한국어를 인식하고 영어로 싹 번역을 해줘요. 영어로 딱 보이게 해주죠. 일본어에 놓으셨습니까? 일본어로. 자, 얼마나 똑똑한지 한국어를 영어로 바꿔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어를 비치면 얘가 안 바꿔줍니다. 제가 책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보면 위에는 영어로 바꿔주는데 밑에는 원래 영어가 있으니까 안 바꿔줘요. 언어 인식이 내가 여기다가 언어만 똑바로 해놓으면 언어 인식이 굉장히 좋아요. 요 갤러리에 있는 애들도 자, 한국어로 요렇게 해서 있다 그러면 영어로 이렇게 바로 바꿔줘 버리는 거예요. 지금 한국어를 영어로 바꿔줘라. 그 다음에 좋은 게 뭐냐면요. 듣기. 듣기로 바로 들어보세요. You are the one I always think of, the one I want to be with because you are good, the one I want to keep by my side because you are good. 굿이래요. 요렇게. 그래서 본인이 서류 이렇게 복잡하다, 내가 번역이 안 된다 그러면 딱 찍으세요. 찍어서 이렇게 하면 그 나라 언어를 여기다 넣고 여기에 한국어로 놓으면 그 나라 언어를 한국어로 바꿔주는데 그 글자 일일이 다 안 읽어도 된다고. 얘가 읽어주니까. 얘가 지금 읽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일일이 다 안 읽어도 내가 들어가면서 이게 이런 내용이겠구나 충분히 이해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갔습니다. 자, 요렇게 놓고 현장에서 제가 가운데 하얀 거를 딱 터치를 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자, 번역됨 여기에 돼 있으면 지금 한국어를 영어로 바꿔줘라. 원본 놓으면 한국어. 자, 번역됨은 한 번도 물어보신 분이 없어 사실. 이거를 글자를 크게 보려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물어보신 분이 없어서 한 번도 저도 안 가르쳐 드렸는데, 왜냐면 여기 듣기로 하면 다 들을 수 있다고 했더니 듣기를 해서 그냥 듣고 계셔서 전체 선택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선택이 된 거고요. 자, 이것도 보셔야 돼요. 자, 전체 선택하면 지금 이게 전체 선택이 된 거예요. 근데 전체 선택 말고 요렇게 했을 때, 아이고, 요렇게 했을 때 내가 사진을 찍었을 때 내가 필요한 부분만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자, 요렇게 놓으면 지금 하얀색이 됐죠? 나는 요 중간 부분만 번역을 받겠다 그러면 얘를 꾹 누르면 얘가 생겨요. 자, 요 파란 앞에가 시작점이고요. 빗방울 모양처럼 생긴 게, 이게 물방울처럼 생긴 게 앞에가 시작점, 뒤에가 끝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한 줄만 번역을 하겠다 그러면 듣기 하셔도 되고, 번역하시면 이렇게 해서 영문으로 싹 해서 나오는데, 자, 이것도 또 안 물어보지. 여기도 영어가 있어요. 여기도 영어가 있어요. 자, 우리가 아는 스펠링은 이거예요. 선생님, 물방울 문이 어떻게 해서 내려가셨어요? 여기도 영어가 있고 여기도 영문으로 막 써 있는데, 우리가 아는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는 진짜 영어는 이거고요. 이거는 외국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스펠링 A, B, C, D 배우듯이 A가 어떤 발음이 나고 그거 배우듯이 제가 제일 먼저니까 이걸 보고 읽으라고, 요렇게 한국말 비슷하게 더듬더듬 말하라고 얘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걸 읽고 배워서 어떻게 해요? 자, 안타깝게 내가 영어가 있는 종이가 있으면 좀 해드리겠는데, 다 한국어로 돼 있어서, 자, 번역 홈이라는 게 있어요. 번역 홈으로 보내기를 터치를 하시면 글자가 이렇게 크게 나와요. 근데 번역 홈에 글자가 크게 나오는 대신 내가 한국어를 찍었기 때문에 한국어가 나와요. 그러면 요 상단에 점 3개를 터치를 하시면 역번역 있어요. 역번역. 터치하면 내가 아까 영어로 해줘라 그랬기 때문에 그 영어가 이렇게 크게 다 보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자, 보시고 듣고, 듣기 터치하고 여기서부터 글자 같이 보고 그러시면 돼요. 자, 카메라 이렇게 해서 손떨림이 있으시거나 자꾸 글자가 깨지는 경우 얘를 터치해서 사진을 찍어도 갤러리에 남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사용하시면 오히려 확실하게 딱 번역이 된다. 자, 다시 제가 되돌아오게 해서요. 저는 화면을 일로 바꿨습니다. 자, 제일로 많이 하고 싶다는 게 뭐냐면 대화. 내가 말로 했을 때 좀 말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대화 가기 전에 나 혼잣말 하는 것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테스트로 입력해서 외국어를 공부하라고 그랬는데요. 글자 쓰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냥 얘 말로 하셔도 되거든요. 요 가운데 마이크가 말로 할 때예요. 그래서 터치해서 원고 허용해달라고 그러시면 마이크가 허용이 되셔야 돼요. 근데 앱 중 사용에만 허용이 제일로 좋은 거고요. 그게 없으면 항시 사용입니다. 자, 그래서 마이크를 한번 터치해보면 자, 뭐라고 했냐? 한국어를 영어로 해줘라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아니면 자, 재밌게 저는 한국어를 중국어로 해줘라 이렇게 해놓을게요. 자, 그래서 여기 한 다음에 여기를 터치를 하면 내가 한국말을 하면 얘가 중국어로 번역을 하게 돼 있었어요. 자, 밥 먹었어요? 자, 이렇게 나왔죠? 여기를 터치를 하면 我吃了 신라 그렇대요. 자, 영어로 놓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한국어를 영어로 놓고 뭐라고 그래요? 자,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저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being with me so far. It was a happy time for me too. 자, 얼마나 똑똑한지요? 얘를 뒤집어 볼게요. 그럼 얘를 뒤집으면 내가 영어를 얘기할 테니 네가 한국어를 얘기해줘라요. 그래서 여기를 터치하고 제가 열심히 한국어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번역을 안 해줘요. 나는 영어로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번역을 안 해줘요. 아, 완전 똑똑하죠? 자, 근데 여기다가 더 웃긴 건, 내 발음이 또 져야 돼. 제가 원래 혀가 좀 짧아요. 가끔 발음이 되게 많이 세요. 근데, 할 줄 아는 영어가 있긴 한데 얘가 인식을 또 못해요. 네가 뭔 말을 하는지 모른다고. 보세요. I love you. 오늘 됐어. 이게 인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I love you 두 개가 영문으로 또 써져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여기. 텍스트, 이게 틀려요. 카메라하고 음성으로 할 때는 이게 틀려요. 이게 내 말. 음성으로 할 때는 내가 말할 때 상대방의 언어로 얘기해줘라. 카메라에서는 상대방의 언어를 한국어로 바꿔서 내가 볼 수 있게 해줘라. 요게 틀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못하시면 왔다 갔다 요거를 잘못하시면 번역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이거는 혼자 얘기해서 혼자 얼마예요? 뭐 요런 거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여기다 해놓으시면 돼요. 자, 그때 가셔서 하시면 되는데 내가 얼마예요 물어봤는데 저 사람이 얼마라고 얘기했는데 난 못 알아들으면 뭔 소용이 있어. 그쵸? 자,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여기 대화입니다. 자, 대화를 한번 터치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지금. 요거는 즉석에서 바로 통역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가운데 놓고 한국어로 얘기하거나, 자, 일본어로 얘기하거나, 이 순서는 이 번역, 요거는 순서가 틀려도 상관이 없어요. 자, 대화에서는 여기에 일본어가 있고 여기에 한국어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거는 도착 지점과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이 꼭 있어야 되는데 대화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대화기 때문에 내가 누가 말을 해도 네가 알아서 번역해 줘요. 가운데 딱 터치를 하는 순간 한국말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일본어로 얘기하는지 얘가 구별을 해야 돼요. 자, 터치를 해서 하면 한국어로 고맙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韓国語で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감사합니다. 바로 얘기했을 때 상대방 언어로 얘기해주거나 내 언어로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들리는 분들은요. 이 상단에 설정을 한번 터치하시면요. 자동 재생이 불이 꺼져 있어요. 이거 불을 켜놓으셔야 말하기가 끝나면 자동 번역 소리 내어 읽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화면 보시면요. 이렇게 해서 지금 마이크가 가운데 있는 경우도 있어요. 가운데에 지금 있으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터치했을 때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은 조금 시간이 걸려요. 이 사람이 한국말로 하는 건지 영어로 하는 건지 일본어로 하는 건지 얘가 생각을 하느냐고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조금 시간이 걸려요. 나는 성격이 급하잖아. 우리 사람은 빨리빨리 되게 좋아하죠. 그러면 얘를 한번 터치를 하면요. 여기 위에 별표를 터치를 하면 마이크가 두 개로 쫙 갈라져요. 그래서 내가 얘기할 때 이거 터치하면 돼요. 그럼 나 한국 사람이라 한국말로 할 테니까 네가 구별하지 말고 빠르게 해줘. 그 다음에 상대방이 얘기할 때 이거 터치하면 돼요. 그러면 조금 더 빠르게 얘가 구별할 수 있고요. 자, 우리나라만 사투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사투리가 있는 게 아니라 외국에도 사투리가 있어요. 같은 영문권인데도 사투리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구별할 때 힘들어해요. 그럴 때는 차라리 그냥 영문에 놓고 딱 하면 아 사투리를 써도 아 이게 영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영어에서 찾아봐야겠다 얘가 인식을 하거든. 그래서 요게 조금 더 저는 편리하게 쓰인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자, 지금 번역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터치하셔서 자 하단에 앱이나 플레이 스토어 요렇게 생긴 데로 들어오셔야 돼요. 딴 데 말고 앱에 있나 그 다음에 검색 상단에 모바일 팩스 자, 모바일 팩스 그러면 요렇게 뜹니다. 무조건 맨 위에 거 설치하시는데요. 맨 위에 거는 뭐라고 써있냐면 스폰서라고 사실은 써있어요. 우리가 안 읽어서 그러지. 스폰서라는 건 돈을 대는 곳이라는 거죠. 사실은 돈 대준다고. 그러면 여기는 광고가 굉장히 많이 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광고가 많이 뜨요. 그 광고를 안 보려면 돈 내고 사용하시면 된다. 근데 얘는 지금 요렇게 생기네. 얘는 공짜로 쓰시면 돼요. 얘를 설치해 주세요. 얘는 기본적으로 거의 다 허용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번호가 나온 건 0504, 0508, 0506 이게 모바일 팩스라는 뜻입니다. 앞에. 그리고 나머지 번호는 본인이 선택하게 이렇게 여러 개를 줘요. 얘는 신규 가입할 때. 그래서 거기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여기 더보기가 요 이벤트 말고 가운데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더보기가 나왔을 때 터치를 하시면 내 모바일 팩스 번호가 하단에 이렇게 나와야 돼요. 요 가운데 하단에 이렇게 모바일 팩스 번호 요 화면에서 상단에 모바일 팩스 발송이라는 게 있어요. 얘를 터치를 하면 첫 화면 내가 보낼 때 보이는 화면이에요. 상대방한테 보낼 때.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 받는 사람 팩스 번호가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한테 보내야 돼요. 그럴 때, 자, 요 번호 하나만 눌러주세요. 자, 지금 요렇게 하면 제 모바일로 우리 선생님들이 보내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보면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문서냐, 인물 배경 사진이냐, 신분증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문서로 보냈을 때 자, 일단 첫 번째가 문서니까요. 문서에서 사진을 하나 아무거나 내 얼굴 빼놓고 자, 아무거나 내 얼굴 빼놓고 사진을 하나 선택해서 보내보세요. 자, 얘를 터치를 하면 가운데 터치를 하면 자, 여기 갤러리 터치하셔서 사진을 하나 딱 터치해서 자 지금 자 사진을 갖고 왔더니 웃겨. 자, 이 제 화면 보세요. 사진을 갖고 왔더니 지금 여기만 보내겠다 소리야. 여기만. 그래서 요 모서리를 잡고 나를 보내야지. 나무떼기만 보내면 어떡할 거야. 아유. 자, 가운데 글자 있으시죠? 글자 체크. 그래서 가운데 글자 있어요. 문서 사진 다음에 여기 가운데. 요 가운데 클립 모양의 글자 있으시죠?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 클립 모양은 더 넣겠다 소리입니다. 더 넣겠다 소리입니다. 그리고 갤러리를 터치했을 때 우리 여러 장 보내듯이 쭉 터치를 하면 한꺼번에 다 올라옵니다. 자, 요렇게 해서 팩스 발송 터치하시면 자, 팩스 발송 중 해서 요렇게 나와요. 자, 지금 가는 중이고요. 요 상단에서 인물 배경 사진을 터치해서 자, 하단에 사진 첨부
그래서 갤러리 터치해서 똑같은 걸 해서 팩스 발송. 요렇게. 자, 저한테 지금 6개가 왔어요. 6개가. 7개. 그 7617. 그 딱 터치하면 전에 보냈던 번호들이 뜨게 돼 있어요. 또. 응. 059107617. 그러면 선생님 제 지금 팩스가 갔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자.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자, 내가 보낸 거 갔는지 안 갔는지는 여기 발송 내역을 터치를 해보시면요. 자, 발송 완료라고 이렇게 뜨죠. 발송 완료가 나와요. 그러면 상대방한테 간 거고요. 자, 여기 지금 이 번호가 왔는데 얘를 한번 터치해서 제가 보여드리고요. 얘가 지금 첫 번째라 이거는 문서예요. 사진인데 문서에 놓고 보내신 걸 제가 이렇게 받은 거예요. 자, 두 번째 건 사진에 놓고 보내신 거예요. 틀리죠? 자, 문서에 놓고 그림체죠. 자. 선명도가 확실히 틀리죠? 아이고, 이게 아니네. 자, 이거는 문서에 놓고 보낸 거야. 자, 그래서 내가 보내는 게 문서인지 사진인지 신분증인지 그거를 내가 상대방한테 보낼 게 문서다 그러면 문서에 놓고 보내셔야 되고요. 인물, 사진, 신분증 요거를 선택을 하셔야지만 얘가 정확히 인식해서 상대방한테 보낼 때 조금 더 자세히 잘 보내진다. 자, 그리고 요게요, 아직은 컬러가 안 돼요. 흑백으로만 갑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면 흑백으로 와 있죠. 흑백으로만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지금 내가 받은 게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7개가 아직 받았는데 안 받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내가 봐야지만 그 숫자가 사라집니다. 이렇게. 자, 59996. 자, 59996 사진으로 다시 한 번만 인물 사진에 놓고 보내주세요. 똑같은 것. 자, 방금 자, 얘인 것 같아.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잠깐만. 갤러리에서 이렇게 막 선택을 하시잖아요. 여러 개를 선택해서 완료를 누르면 이렇게 한꺼번에 올라온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이렇게 올라왔는데 아니 얘는 필요 없는데 내가 잘못 터치했어. 삭제하는 방법은요. 꾹 누르시면 2초 이상 꾹 누르면 그래서 이렇게 끌고 오면 삭제가 가능해요. 자, 2초 이상 꾹 눌렀을 때 삭제 이렇게 순서 바꿔서 보내실 수도 있고요. 자, 보이시죠? 위로 아래로 끌고 다니면서 순서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내실 수도 있고 삭제도 가능하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지금 옆에 있는 클립이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클립을 터치를 하면 클립이 계속 더 넣으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보험 서류 같은 경우는 한 장, 두 장으로 안 끝나거든요. 자, 일단은 진단서, 그 다음에 혹시 입원했으면 입퇴원 확인서, 그 다음에 상세 진료서, 영수증 해갖고 이게 몇 장이 되는지 몰라요. 그랬을 때 끝없이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얘를 터치해서 계속하면 계속 도하기를 하실 수 있다.
자,